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힘 받으십시오.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지금 윤석열의 문제가 계속 언론을 장식하죠, 그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기다려주겠다, 언제든지 나와서 문제를 무찔러다오 하는 것이고, 국힘이나 민주당은 빨리 나와라, 그러면 검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제가 여러 친구들, 지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윤석열이가 아무것도 결정을 한 것도 없다, 이런 소리가 또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걸 종합해보고 유튜브를 보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윤석열이가 진짜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정도는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고 있겠죠. 김종인 씨가 한 말이 뭐죠? 윤석열이가 별의 순간을 잡았다. 그렇죠. 그 4.7 보선 이후 4월 8일날 국민의힘을 나오면서 김종인 씨가 그런 말을 했죠. 파리들이 억지로 또는 무수히 달라붙을 것이다. 다 떼어내야 한다, 그랬죠. 제가 여기 요로요로에 고고TV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쑤셔봐도 윤석열 쪽에 지금 엄청나게 달라붙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한 10여 개 된다 그래요. 대충 들리는 건, 어떤 친구는 몰라, 한 대여섯 개 그룹들이 막 달라붙었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열 개의 윤석열 주위에 뭐 자칭 참모라 그러고 자칭 정치를 안다는 그 모임이 있다 그러고 막 이래요. 그 뭐 이상한 당 뭐 2만 명 뭐 그거 말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윤석열이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정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검사 출신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특수통이죠. 윤석열은 특수통 검사죠. 우리가 전문가죠. 특수통 검사로서. 그러면은 판단력이나 그런 게 있을 텐데, 정치권의 내막과 또는 암묵적이고, 그죠? 또 정치권 속의 권력 암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모를 쓰긴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들려요. 어떤 한 친구는 이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서울시청에 한 20명이 박작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막 기획도 짠다, 뭐도 낸다 하고 한 20명 있어 그래요, 시청에. 또 어떤 친구는 아니야, 다른 데 있어 막 이러고 있는데 똥파리들이 너무 많이 붙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걸 판별해 가지고 빨리빨리, 그죠? 잘라낼 거 잘라내고 사람을 가용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입장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여론으로서는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윤석열의 능력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문재인이가 너무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이한테 탄압을 받은 윤석열이고, 국민도 국힘도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나오면은 특별한 결격 사유만 없으면 무조건 대통령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만 똥파리들이 지금 다 붙어 있다는 것이고, 윤석열은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썼다가는 자기가 나중에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어. 그렇죠. 참모 하나 잘못 썼다가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동훈이, 조선일보 이동훈이, 또는 한겨레도 있다가 동아일보 갔다는 이상록이란 애가 뭐 대변인인지 공보 담당인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여튼 공보 쪽이거나 하여튼 윤석열의 입장을 갖다가 정리해서 발표를 할 건가 봐요. 그게 벌써 12일부터 나왔는데, 11일, 이동훈인 11일, 그 다음 이상록이라는 애는 어제 나왔나? 오늘 나왔나? 그랬는데, 그 이동훈이라는 조선일보에는 우리가 그 논설 쓰는 거 좀 봤죠. 근데 이상록이는 전 잘 모르겠고, 그러면 벌써 입장 정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죠. 이 방송이 14일날 방송될 내용인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어? 윤석열이가 현재 입장으로는 2%는 부족하지만은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는 국민적인 염원이 있으므로 윤석열 라인, 윤석열 진영이 있다고 치면 벌써 권력 암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을 쓰라? 아니야, 이 사람은 안 된다. 아, 그럼 저 사람 쓰라? 저 사람도 안 된다. 어? 윤석열도 라인이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법조 라인이란 말이죠. 어? 이상록이랑 동아일보가 한겨레 출신 기자는 법조팀에서만 15년을 근무했다 그러잖아요. 윤석열을 잘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빨리 나와야 돼요. 검증은 언젠가는 된다는 거죠. 국힘 쪽에서 첫 번째 국힘 쪽의 검증, 솔직히 민주당 쪽의 검증은 그 안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먹힐 게 없어요. 안의 문제를 제외. 안의 문제는 나중에 검증이 나오면 저도 달려들 텐데 현재 제 느낌이나 제 예상을 말씀드릴 수 없고, 그죠? 상처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국힘, 국힘의 검증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늦게 간다? 아이, 난 국힘은 되도록 늦게 들어갈 거야. 지금 이런 식의 뉘앙스가 많이 풍겨지고 있잖아요. 모든 언론을 보면은. 그리고 국힘은, 저러다가 진짜 윤석열이가, 지금 국힘의 그걸 보죠. 제일 윤석열을 갖다 많이 공격할 인간이 홍발증이에요. 홍준표. 그거는 모두가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홍발증이는 자기한테 요만큼이라도 기분 나쁜 일을 하면 공격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번에 이준석이를 갖다가 지나가는 바람이고 쓸데없는 거다 하다가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납작 엎드렸어. 이제 이준석이 결정에 따라야 되니까 복당해. 그리고 이준석이가 홍준표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렇죠. 능력도 안 되는 홍준표가 제일 많이 비합리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윤석열 같은 경우 마초 같은 기질이 있고 지금 보면 상당히 서민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사람이. 그 발작 나가지고 경기격이 찌질되는 홍준표한테 또 정치권 선배 아닙니까? 윤석열의 입장으로 따지면은 그거 말이야 청문회 같이 말이야 국힘 내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홍준표 갈 수도 없는 문제고 왜냐하면 정치 역사를 모르니까 윤석열이가 제일 강하게 홍준표 윤석열을 검증한다라고 하고 물어뜯을 게 홍발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라는 거죠. 근데 안철수는 국힘당 입당 안 할 것 같아 내 생각에. 하든 말든 상관없어 걔는. 말빨이 안 돼. 내가 윤석보다 못합니까? 지금 이럴 건데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유승민이하고 원희룡이가 있죠. 원희룡이는 너무 얌생이야. 얌전해. 근데 유승민이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데 폭발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당내 토론에 들어가고 검증 과정에 들어가면 다 윤석열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늦게 들어가겠다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윤석열이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준석 당체제로 가 있죠. 그죠?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양비론을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첫째는 윤석열을 갖다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게 그 우파 보수 강성 우파들이에요. TK, PK 쪽에 나이 드신 분들. 근데 그 친구들은 어느 한순간에 또 윤석열한테 등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2030하고 중도층이 지금 어디로 다 옮겨갔죠? 이준석이한테 옮겨가 있다는 거죠. 이준석이가 지금 강력한 칼잡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이준석이가 합리적인 보수와 이성적인 보수로 계획을 하는 게 호재일 수도 있고 또 이준석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정치인과 달리 명징하게 명석하게 탁탁 끊어내잖아요. 거기서 윤석열이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늦었어요.
윤석열이 제3지대에 나와가지고 제3지대라는 말을 쓰지 말고 중원에 나와가지고 세력을 규합하고 건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중원을 다 규합해버렸어요. 2030과 중도층을. 그래서 안철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민주당 중에 검증은 그건 겁먹을 필요 없고 안에 문제가 걸릴 거예요. 얼마나 호사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나라에. 거기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데 그것도 다행히 이준석이가 저 재능 있고 재발한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기 때문에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고고TV 개인은 굉장히 피곤해요. 윤석열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뭐 사내가 저래. 마초같이만 확확 치고 나고 폭발력 있고 광폭적인 언행을 할 줄 알았는데 전번에 그 우당 기념관 나올 때 보니까 추레해가지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저는 실망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 윤석열은 지금 정치를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국민의 소명의식에 불려 나왔고, 아니 자기가 소명의식이 있다, 나라를 구하겠다, 문재인을 치겠다는 소명의식이 있는 건 확실하고, 국민은 소구력으로 윤석열을 불려냈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 맞죠. 그 공보관인지 대변인인지 두 명을 갖다가 일단은 정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죠? 아니, 정치적인 인맥이라든가, 정치적인 관계라든가, 또는 사람을 고르는 능력 같은 게 정치를 해본 사람, 정치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 윤석열의 참모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항상 그러잖아요. 정치인이 없네? 현직 정치인이 쓸만한 사람이 없네? 윤석열이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자꾸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도 전부 다 서울대 법대 출신 뿐이 없어. 현직 정치인이 판을 잃는 거 하고 그 얼치게 거짓말 유튜브 보는 거 하고 윤석열이가 뭐 신지호 그 유튜브를 본다 그러는데 그때 경악을 했다고. 윤석열이가 유튜브를 보려면은 국힘 얼치기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는 유튜브를 안 하니까 차라리 좌파 유튜브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공격하는 포인트를, 자기가 공격당하는 포인트를 갖고 있고 이거를 막아줄 사람, 정치적인 지략과 전략을 펼치는 참모를 그래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김종인 씨는 현재까지도 윤석열을 끌어당기려고 그러죠. 윤석열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김종인 씨는 결국에 그 국힘에 합류해가지고 대선 승리를 이끌어요. 그 우파 유튜버가 김종인을 공격하는 거 믿지 마시고, 그놈들이 왜 모르겠어? 박사람에 그놈들이 짜증나네 진짜. 그래서 지금 그 보면은 큰 전략을 펴고 큰 그림을 보고 판을 뒤엎는 걸게 판은 뭐 요번에 준석이가 완전히 뒤엎었죠. 뒤엎어 가는 거. 그런 큰 그림과 전략을 펼치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명제를 던지고 아젠다를 던지는 사람이 김종인 씨라고요. 근데 윤석열 주위에서 법대 출신들이 주로 있고 정치를 모르는 일이 있다 보니까 김종인 씨를 갖다가 이 배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김종인 씨가 안 되더라도 정치를 알고 현실 정치를 알고 9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저 재명이 같은 놈은 벌써 뭐 15,000명이라는 10만 명이라는 말이죠. 벌써 전국에 있는 애들을 다 모으고 있다고. 정세균이도 며칠 전, 정세균이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요. 정세균이가 옛날에 기업에 있던 사람들 또는 정세균이가 어느 대학교 나왔나요? 고려대학교 나왔나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나와가지고 노동계 싹 모으고 정세균이가 거기서 정세균이가 선거인단이 돼달라 그러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지금 그런 조직이 하나도 없는데 국힘을 그냥 무임승차해서 국힘을 무임승차해서 국힘의 당원들과 국힘 지지자들이 자기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기를 중원에다 깃발 꽂고 국힘을 들어갈 경우에 국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모아서 정치 변화를 이끌 인재들을 모아서 들어가서 장악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 못했어요. 못해요 이제. 이제 못합니다. 9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9개월도 안 남았어. 3월 9일이니까 8개월 정도로 들어가는 거야. 어느 천년에. 그죠? 그러면은 김종인 씨 같은 대전략가를 갖다가 품을 능력이 안 되면은 윤석열이는 지금이라도 자잘한 참모라도 정치권의 내막도 잘 알고, 그죠? 말 한번 잘못하면 훅 가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말을 자중하고 있는 거예요. 방기문이 말 한번 잘못하면 훅 가고, 안철수 말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훅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안철수화 되는 거고, 방기문화 되는 거지. 그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치 전략가, 윤석열이 찍어야 돼요. 이제는 위험을 감수하고, 걔네가 지금 보면은 윤석열의 참모 그룹이 여기저기 막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듣는 거로도 신문 이면을 싹 보고 있고, 제가 직접 듣는 것도 그렇고, 가령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고, C 그룹이 있다고 쳐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참모 그룹이, 대통령인데 뭐라도 하나 헤쳐먹으려고 똥파리들이 엄청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A 그룹에서 이 사람 괜찮아요. 정치권 내막도 잘 알고, 뭐 전술 전략도 어느 정도 구사하고, 문재인에 잘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B 그룹에서 걔는 안 돼. 또 C 그룹 걔도 안 돼. 또 이 사람 B 그룹에서 누구를 추천하면 C 그룹, A 그룹이 그 사람 안 돼. 권력 다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별로 없어 본데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그냥 그거 보면 아마추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느낄 적에는. 정치는 현실이라고요. 거기다가 국힘 쪽에서는 계속 윤석열 들어오라 그러고, 특히 이준석이가 됐으니 8월 말에 출발한다 경선 절차.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는 늦었어요. 다행히 김종인 씨를 중간에 끼고 머리에 얹히고 중원을 장악하고 들어가면 그러는데 그게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이준석의 돌풍으로 인해서. 이준석의 태풍, 이준석이가 전국을 장악해버렸으니까. 들어갈 수뿐이 없는데, 아니, 국힘애들은 말에 최재형이도 모신다 그러고, 김동인이도 들어온다 그러고, 하태경이도 출발하고, 하태경이는 큰 파열이 없을 것이고, 아니, 최재형 같은 경우는 윤석이라고 똑같은 아이콘을 갖고 있잖아요. 아이덴티티를. 윤석열은 마초 같은 남성 성질이라면은 최재형은 그냥 꾹꾹 참으면서 합리적인 이성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아니 그거라도 띄우려고 그런단 말이야. 최재형 하는 꼬라지 하는 짓을 보니까 꼭 정치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계속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김동인이는 어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국힘이 자강하는 게 좋아요. 근데 원희룡이도, 아니 원희룡이하고 저쪽에 누가 나와도 붙이면은 결국 51대 49로 가요. 대선은. 유승민이도. 근데 유승민이는 워낙 이 쓰레기 우파 돈벌레들이 씹고 돌리고 그게 세뇌받은 TK 세력에서 유승민을 갖다 까니까 안 되는 거고, 유승민이가 지금 2%가 부족해. 20%가 부족해. 20%. 그리고 원희룡은 한 30% 부족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도 2% 부족해. 최재형은 정치적인 발언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김동연이도 정치권에서는 김동연이나 최재형의 발언이 대단히 정치적이다. 특히 김동연이가 지금 여러 군데 강의를 다니고 대한민국을 개혁해야 된다 하니까 정치적인 벌써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거를 최재형하고 김동연이 나와가지고 윤석열의 지지율을 뛰어넘을 수는 없죠. 최재형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검증에 올라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선하게 살았어요, 사람이. 근데 김동연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을 집어넣고 윤석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을 잘못하면 말이야 다 같이 들어가게 생겼어.
홍발쟁이는 먼저 입당을 해서 지가 일단은 국힘의힘을 당대표, 아니, 대권 주장에서 내가 1등이야 하고 또 치고받고 할 것이고, 국힘 애들하고. 그 다음에, 아니, 최재형이, 윤석열이, 김동연이 또 누가 나올지 몰라. 또 같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응? 그 지지율이라는 게 결정적인 그 흠급이라고 말입니다. 급전직하해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을 많이 밀고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봐봐요. 요번에 이준석이가 완전히 판을 장악했죠? 판을 흔들은 게 아니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정치혁명이 시작됐어요. 근데 윤석열은 대통령급이고, 이준석은 차기 대통령급인데, 이준석이 칼자루 쥐고 가면서 헤게모니를 장악해버린 거야.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윤석열하고 이준석하고 헤게모니나 사상이나 개념이나 관념이나 경제나 사회문화 이런 핫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이 누가 강한가? 이준석이 훨씬 강해요.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윤석열이가. 그래서 고고TV가 이준석이가 이렇게 당대표에 나올 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몰랐죠. 근데 됐어요. 하여튼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은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5말 6초까지 나와야 된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래? 이준석이가 5월 20일에 나와가지고 그냥 당권 하면서 그냥 대한민국 정치판을 흔들어 버렸어. 종속 변수가 됐어요. 대통령 후보가 당대표의 종속 변수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이가 이준석에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난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고고TV의 예측이 맞았던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빨리 나와라. 늦어도 5월 말 6초까지 나와야 당대표 선거 전까지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네 길을 당대표 선거에 그냥 확실히 이준석이가 장악해버렸네. 대한민국 정치판을 다시 장악해버렸네. 더 꼬여버렸어 윤석열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가야 돼요. 먼저. 언제 2달 동안 8월 말인데 이제 8월 말에 그 이준석이 국힘 그 경선 시작해요. 그것도 늦어요, 솔직히. 2달 동안 당내 경선 해야 되죠? 그리고 석 달 동안 완전히 대권 경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늦어요. 그 붐 일으키려면은, 5개월 전이면은. 그렇잖아요. 그럼 윤석열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아직까지도 참모도 못 구하고, 아니, 참모 구하면 어떡할까, 이제부터 2달 동안에. 뭐 수십 명 구할 거예요? 못 구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국힘의 헤게모니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솔직히. 하여튼 국힘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윤석열이란 막강한 참모가 있을 거냐의 문제죠. 없다는 거죠. 2달 동안 못 구한다는 거죠. 모든 힘은 이준석으로 쏠리고 있는데 그게 강력한 윗그립을 잡고 있는 게 김종인 씨인데 그렇다고 이준석이가 김종인 씨 말 듣거나 살살거린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완벽한 1대1 대응 관계로 가요. 정치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대권 주자가 나오면 대권 주자 밑으로 들어가죠. 당대표가 선거 기간 동안은 서포트 들어가야 되니까 전 국력이 동원되는 거 아니에요. 전 진영이 동원되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도 윤석열이 지금 미직거리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거죠. 검증을 빨리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면서. 근데 지금 언제 참모를 구하고 국힘에 들어가서 자기가 국힘을 장악할 참모를 구하고 정치 판세를 이룰 참모를 구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은 아니 무슨 공부를 해, 공부를. 윤석열 60년생이잖아요. 그럼 62살 환갑인데 62년 경험과 경륜으로 아이고야 이 말 또 나오네 나경원의 말이.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직관 가지고. 아니 무슨 뭐 대통령을 공부해가지고 하나? 한 몇 달 공부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밝히고 반도체를 알고 상공의 논리 양극화 문제를 알고 그건 미리 갖고 있었고 그거는 참모들을 구해가지고 자기가 터득하면 돼요. 왜 그 한 명만 찾아다녀?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게 딱 대권 선언을 하고 국힘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사람들로 모일 거고 그럼 국힘도 더 팽창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지금 이준석이가 2030하고 미래 세력을 다 장악했어요. 어? 윤석열을 미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라. 문재인만 쳐다오 해서 미는 거지. 향후 권력은 이준석이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똥파리들이 너무 많아. 윤석열 주위에. 그거를 저건 팔이냐 목이냐 아니면 나에게 이로운 해충도 아니고 벌레냐 이걸 구분해야 돼.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미친다는 거지.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물어봐도 데스크 있는 놈한테 물어보고 현직 정치인한테 물어보고 사바사바 뭐 이쪽 저쪽 양쪽 진영을 뛰는 놈한테 물어봐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고 결정력이 지금 사람을 고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전국태에서 누구야 윤석열한테 그냥 막 보고서 주고 계획 주고 전략 주고 사람 추천하고 막 이럴 텐데 그게 한두 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도. 그럼 그걸 막을 사람이 누구냐?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혼자 정치판의 깊은 내막도 모르는 업무와 술수를 모르는 윤석열이 혼자 결정을 어떻게 해요? 국힘에 들어가서 또는 김종인 씨 같은 세상을 다 보고 웬만한 정치인을 다 이래 보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빨리 섭득을 해가지고 정권 잡는 게 우선이지. 답답해요. 제가 준석이만 한 20일 방송했는데요. 근데 윤석열은 방송할 게 별로 없어요. 예측이 불가해요. 지금 예측이. 제가 아무리 나쁜 머리를 가도 24시간을 생각을 해봐도 아니 뭐가 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항상 한 말이 5월 6초까지 무조건 나와야 된다. 국힘 전당대회까지 국힘 전당 전에 나와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국힘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랬는데 아이고 이준석이가 나와버린 거야. 이준석이가 지금 계획의 중심이 되어 있고 정치 변화 혁명의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꼬여버렸지. 윤석열이가. 내 말대로 4월 달에만 나왔으면 5월 중순까지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행복하시고 이번 주도 싱싱하게 리프레시 하십시오. 활기차게 보내십시오.